우크라이나가 연일 북한군이 드론 공격을 당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데 화면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북한의 인공기를 달고 어디에 병사들이 있는지를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자동 유탄 발사기로 이렇게 1인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공격하는 저 영상이 담겨 있고, 조금 화면이 좀 뿌였습니다만 폭발과 함께 병사들이 쓰러지는 영상까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김구엽 보좌관님, 우크라이나군이 영상을 공개하는 건 사실상 죄다 북한군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집중적으로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피해 현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드론으로 찍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저렇게 공개하고 있는 영상에 등장하는 저 사상자들이 전부 북한군이다라고는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일 가능성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북한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부가 100%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이라고 하면서 공개하는 저 영상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군이 저렇게 러시아군과 제병 합동작전으로 쳐들어와도 우크라이나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작전 수행 능력을 좀 과시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하나의 심리전이죠. 북한군을 향해서 북한군이 저렇게 상당히 맥없이 어떤 전투라든가 그런 격렬한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드론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맥없이 당하는 북한군, 그리고 이제 저 영상들이 널리 퍼지게 된다면 북한에도 아마 전해질 테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 여러 동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전일 차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심리전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잠깐으로 화면은 지나갔는데 바로 저 전단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 태극기도 있는데 저 여론전이 어느 정도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현 시점에서 저 여론전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된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또 한국의 어떤 많은 어떤 북한 인권 시민 단체들이 성명서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이 심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현재 정보국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과 협업하에 저런 전단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군인들이 봤을 때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한국이 아닌 남조선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조금 신경을 쓴 모습도 있습니다. 자, 저 영상이 공개가 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심리전을 한다라고 이제 저렇게 공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좀 노출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을 단지 북한군을 반드시 사살해야 되는 적이 아니라 최대한 죽이지 않을 수 있으면 투항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굳이 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이 물론 디테일한 면에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고는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 김구엽 보좌관, 이 부분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개하는 저 영상들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총알바지 역할, 드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사상자만 늘어나는 셈인데, 그럼에도 북한군 폭풍군단이 4만 명 정도 되면 지금 한 1만 명 가 있으면 북한군은 계속해서 파병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 북한 내에서 특히나 이 폭풍군단 내에서 이 추가 파병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포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해당 부대 현지 지도라든가 혹은 해당 부대의 훈련 과정을 현지에서 지도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최소 단위로 잡았을 때 1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고, 그리고 10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 단위고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12,000명 중에 이미 수천 명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그 12,000명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어떤 요구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북한군 입장에서도 단지 12,000명을 보내는 것에 준하지 않고 조금 더 전투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 파병을
운영은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드론 공격에 일단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것처럼 속수무책인데 우리에게는 아직 3만 명이 남았다는 취지로 추가 파병을 예고한 북한. 이게 생각할수록 좀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위까지 마지막 주제 만나봤습니다.